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추운 겨울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 여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마흔 이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펼쳐지는데요.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마흔 이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인생살이를 경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점에 무엇보다도 여가가 중요하고, 여가 이야기하다가 요 근래부터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여가의 가용 가능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여가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줄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들에서 우선순위를 밀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 예산을 잘 짜고 여가 예산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가 활동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없으면 여가 활동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중년에 무엇보다도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네, 2011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아주 재미있는 연구센터죠. 여기서 20대에서 60대까지 600명을 2년 동안 추적조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었죠. 이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여행, 스포츠 또는 음악과 같은 경험 소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연구에서 나타난 재미있는 상황은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있는 자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 구절이 있듯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행, 스포츠, 관람,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을 주로 즐기는 여가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필요한 소위 경험 소비의 여가라고 부를 수 있죠. 이와 같은 여가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 누리는 그 행복은 이 행복연구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행복감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한번 구매하고 나서 그 즐거움이 일주일 이상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 경험 소비라는 것은 그 즐거움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래 가죠. 특히 여행, 국내 여행이건 또는 국외 여행이건 간에 이러한 여행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뇌리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죠. 네, 마흔에 경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 여가에 대한 일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옷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용품의 소비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내 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내 삶에서 여가의 가치를 잘 인식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마흔에 만나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경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중년 이후에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사실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여가를 즐기는 것은 사치다. 청년이건 장년이건 중년이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저금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후라고 하는 아주 먼 미지의 세계만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삶에서의 행복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삶을 더 멋있게 살게 되고 노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니얼 길버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연구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획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허리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동분서주하게 되지요.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어떤 막 진짜 열심히 사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미래에 얻게 될 잠재적 풍요로움이라든지 즐거움, 여유 또는 장밋빛 미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현재를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희생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데니얼 길버트 교수에 의하면 미래 상황은 현재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년의 멋진 여가를 보낼 수 있다는 환상에 휩싸여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한다든지 너무 허리띠만 졸라매는 식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20년 후에 실제적인 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현재 하면 미래도 그렇게 밝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연구죠. 그렇다면 중요하죠. 현재 여가활동 잘 보내고 차근차근 열심히 살 때 미래의 멋진 여가활동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여기에 이 문장을 제가 타입 쳐넣어서 항상 알아보고 한 번씩 읽어보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지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육반입니다. 우리 마음이 육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갈탄광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갈탄광이 되어야 합니다. 어정쩡하다 보면 아무 짓도 못하죠. 바로 조르바의 이야기입니다. 조르바는 바로 우리에게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자기만의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조르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서는 결단코 찬란한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보하는 즐거움, 환희, 재미, 희열, 욕망, 낭만이 내일은 오히려 무미건조, 걱정, 불안, 억제, 이해, 타산적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복적 일상의 순간순간을 멋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한테는 찬란한 내일, 모레, 글피 그리고 먼 훗날이 있는 것입니다. 마흔에 만나는 타국의 도시 풍경은 20대 배낭여행에서 마주치는 풍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20대에 처음 유럽에 갔을 때 영국의 템즈강이나 또는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 고성들을 보고 그냥 웅장하다는 생각만 들었지 큰 어떤 감흥은 잘 몰랐습니다. 감흥을 느끼지 못했는데 40이 넘은 다음에 다시 이 유럽의 고성이라든지 템즈강 또는 그 에펠탑에 올라가서 그 유적지들을 봤을 때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40에 유럽 곳곳을 다시 다닐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건축물과 그림에서 저도 모르게 그 숨겨진 역사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천재는 당시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과연 어떠한 압박을 느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한테 과연 메디치 가문은 어떠한 지원을 했을까? 그들의 소명의식은 과연 무엇일까? 중세시대에 또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때 신과의 관계에 대한 화가나 작가들의 아픔이나 소명의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자성의 시간을 갖고 보는 미술품과 작품은 20대에 제가 보던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젊어서 볼 수 없었던 숨겨진 보물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은 아마도 40이 넘어서 신이 저에게 주었던 놀라운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좋아하는 19절이 나오열 시인의 시 매화의 한 구절입니다. 젊어서 보이지 않던 꽃들이 이제야 폭죽처럼 눈에 보인다. 멋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게 지금은 폭죽 터지듯이 저한테 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젊어서 깨닫지 못했던 주변에 대해 현미경을 갖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가 아닐까요? 그냥 지나치던 풍경이 새롭게 다가오고 익숙한 조형물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은 중년 사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늘도 저를 깨우고 여러분의 삶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를 잘 즐기는 중년은 멋진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중년 삶의 멋있는 삶을 위해서 경험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년뿐만 아니라 전체 계층에서 여가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여가를 통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도 멋진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가족들, 친구들과 좋은 운동 또는 좋은 여가 활동하면서 삶의 희망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고맙습니다.